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자, 오늘은 인터뷰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할 때 그 질문지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그 직무 분석을 인터뷰를 할 때 그 질문지의 샘플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제가 보내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질문지의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질문지 샘플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분석 실시할 때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어, 땡땡 생명에서 직무 분석을 실시했던 사례를 좀, 질문지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라도 직무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듣습니다. 이게 바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SME 분들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이 상대방의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전에 공부한 직무에 대한 이해와 SME가 얘기하는 것이 좀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담당 직무가 우리 회사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SME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우리 회사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미션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완전성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캐치를 해서 그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새롭게 질문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좀 키워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션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SME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이 질문이 뭔가 이 답변자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해서 좀 부족한 답변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렇다면 그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파악해내려면 무슨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될까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SM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SME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답변을 계속 유도하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질문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SME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답변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인터뷰가 끝나면 문장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직무의 핵심 이해관계자와 직무의 핵심 고객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자, 당신의 직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또는 당신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일 텐데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이 당신의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직무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핵심 이해관계자와 핵심 고객을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 핵심 성과 목표, 이 직무의 핵심 성과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을 실시를 합니다. 자, 이 위에서 이해관계자를 찾았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해요. 조금 전에 A, B, C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직무 담당자들은 이 A, B, C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A, B, C에게 공통적인 어떤 이익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A에게는 어떤 이익, 그러니까 A는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고 B는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고 C는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또 각기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질문들을 통해서 이 직무의 핵심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의 핵심 성과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SME 분들이 성과의 요건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성과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 효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 핵심 이해관계자 A는 어떤 효익을 얻기를 원하고요. 핵심 이해관계자 B는 어떤 효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의 유형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SME가 답변을 했지만 이것은 성과가 아니네. 이 사람이 그럼 성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서 질문을 바꾸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자, 그러면 아까 A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해관계자는 그,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한다던가, 뭐, 이 이해관계자들은, A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결과적인 효익을 얻기를 원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CSF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4번에서 얘기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우리가 CSF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우리 회사에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4번에서 얘기했던 그런 성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성과를 잘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두 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번 우리 SME 분께서 유심히 관찰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둘이 차이가 있으니까 한 명은 성과를 잘 만들어내고 또 한 명은 성과를 잘 못 만들어낼 텐데 그 둘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CSF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좀 더 선호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굉장히 그 형식적인 질문들이 들어가 있지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면 SME가 답변하기 편할까를 고민을 해서 질문을 새롭게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SME들은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 이게 행동지표죠. SME께서는 5번에서 응답한 선행 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4번에서 응답한 핵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실행하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직무 담당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그런 성과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6번에서 말씀해 주신 그 직무 숙련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함으로써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번부터 7번의 질문 모두 다 여기에 나온 질문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SME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를 순발력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인터뷰 실시자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경험에서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해보시면서 숙련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 자세히 보기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